또 운동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병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여긴 인동춘 씨. 당뇨 치료를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걷기다. 당뇨 치료에는 운동요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병도 당뇨인지 알고부터는 조금 더 많이 한 거지. 시간을 더 길게 해가지고 그 강변도까지 갔다 오고 그럽니다. 아침에 걷기를 못한 날이면 인동춘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에 있는 복지회관을 찾는다. 그에게 있어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치료약인 셈이다. 나는 병이 걸렸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으로 처음에는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안 하면 진짜 몸이 찌뿌둥하고 그래서 운동 중독에 걸릴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걷기 시작하면서 뱃살도 줄어들고 혈당 수치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가끔씩 하던 잔병 치레도 사라졌다. 한 이틀에 한 변 정도 당뇨 측정을 하는데 수치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엄격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병, 옛날에 감기 같은 것도 많이 앓았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옛날 당뇨 판정 전에보다 오히려 건강한 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걷기 운동과 더불어 평소 즐겨 먹던 음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기름진 음식 대신 식사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밥상에 오르는 것은 나물 위주의 반찬들. 깻잎 나물, 가지. 아내의 조리 방법도 달라졌다. 생선도요, 이렇게 기름에다 이렇게 옛날엔 구워서 먹었거든요. 튀긴 거? 예, 튀긴 걸 주로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조림을 주로 많이 해요. 당뇨 치료를 위해 걷기와 식이요법을 해오고 있는 인동춘 씨. 과연 약물 치료 없이도 안정된 혈당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정확한 혈당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30분 단위로 포도당을 섭취하고 혈당을 측정하는 당 부하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인동춘 씨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감수성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향상된 것을 보였다. 운동이 인슐린의 작용 효과를 높인 것이다. 인슐린 감수성의 증가는 혈당의 변화로 이어졌는데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보면 내당능 장애 수준까지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당뇨가 완전히 없어지신 건 아니지만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로 회복이 돼서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당뇨병에 오게 되면은 완치가 어렵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인동춘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럭키하게 그 내당능 장애로 당뇨는 완치가 되고 내당능 장애 쪽으로 이제 돌아가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뽑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다면 일반 당뇨 환자에게 걷기 운동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 제작진은 강남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윤건우 교수팀과 함께 충주시에 거주하는 당뇨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3주간 걷기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실험 전 당뇨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심장질환과 망막증 등 합병증 검사를 통해 걷기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점검했다. 더 빨리 걸으세요. 그리고 각 개인에 맞는 운동 강도를 처방하기 위해 운동 부하 검사도 실시했다. 2005년 9월 충주시 복탄면. 당뇨 환자 12명의 걷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단체 걷기 실시는 하루 30분씩 충주시 복탄진료소에서 담당했다. 나머지 시간은 개별적으로 걷게 했는데 하루 10,000보를 걷는 것을 기준으로 정했다. 최선 아저씨 팔을 약간 이렇게 들으시라니까. 이왕이면 즐겁게 하자.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는 건데 이것 하나에 내가 약을 먹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그냥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불러가면서 걷는다든지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면 손뼉을 치면서 간다든지 이래서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걷도록 그 유도를 하면서 걷는 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주 후 다시 만난 걷기 실험 참가자들. 그중 한 명인 노정열 씨가 수학철을 맞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일할 때도 허리춤에 찬 만보기가 눈에 띈다. 집으로 향하는 노정열 씨. 밭에서 집까지는 15분 거리. 자연히 걷기 운동이 되는 셈이다. 6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요. 많이 걷자는 뭐 한 28,000 걷고요. 걷기를 시작하면서 매일 2차례 혈당을 체크하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평소 혈당 수치의 폭이 큰 노정열 씨. 2주째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식후 혈당이 높은 편이다. 혈당을 꼼꼼히 기록하며 하루하루 혈당의 변화를 체크해보는데 공복 혈당에 비해 식후 혈당의 변화가 심하다. 할머니! 예, 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 76살의 남순이 할머니도 걷기 실험 참가자다. 아침에 69. 참가자들 중 혈당이 가장 안정적인 편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했나 볼까요? 자가 혈당기로 혈당 체크를 꾸준히 하고 있는 남순이 할머니. 점심 전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진료소에서도 이틀에 한 번 집을 방문해 혈당 관리를 도와주고 있다. 여기다 이제 칠해, 여기 안에 칠한 거 그렇지요. 성적표라도 받는 심정으로 혈당 체크를 할 때마다 늘 진지해지는 남순이 할머니. 혈당 수치는 곧 당뇨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가깝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한 당뇨 체크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걸은 코스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서 걸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식사를 하고 계셨는지 이런 걸 좀 점검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소일거리가 없는 남순이 할머니는 아침 식사가 끝나면 남편과 함께 동네 한바퀴에 나선다. 아내의 당뇨 치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걷기 운동을 할 때면 늘 함께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보통 걸음으로 20-30분이면 운동으로 충분하다. 그냥 집에서만 있는 것보다 훨씬 좀 좋죠, 기분이. 아침에 자고 밥 먹고 그냥 집에 이러고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몸이 무겁고 그냥 그전에는 안 걸을 때는 몸이 무겁고 그냥 별로 안 좋았는데 걷고 들어오면 기분이 좋고. 규칙적으로 3주간 걷기 운동을 했던 12명의 충주시 당뇨 환자들. 과연 걷기가 당뇨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됐을까? 식후 혈당이 높아 불안했던 노정열 씨의 검사 결과를 알아보았다. 3주 평균 혈당의 경우 약간 증가한 반면 수축기 혈압은 150에서 125로 정상 혈압에 가깝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평소 혈당 관리를 잘해오던 남순이 할머니의 걷기 운동 효과는 어땠을까? 3주 평균 혈당과 수축기 혈압이 모두 크게 감소된 것을 보였다. 식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본다면 걷기 운동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결과를 보면 혈당, 혈압,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모두 걷기 전과 비교했을 때 호전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중성지방의 수치가 크게 줄어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 주목된다. 당뇨병이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이제 우리 몸에 과다하게 축적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합병증이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 정상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쓰여져야 될 포도당이 정상 이상으로 올라가서 그것이 이제 합병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운동은 그러한 에너지를 소모시켜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쌓여있던 에너지를 소모시켜줌으로 인해서 모든 에너지 대사를 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악영향을 다 개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걷기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사망 위험이 39%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하루 1시간 산책하는 일은 유울순 씨가 10년 넘게 당뇨를 앓으면서 생긴 습관이다. 걷기는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을 이겨내는 데도 도움이 됐다. 개부타고 가슴이 안 아프고 이제 저 혈압도 정상이고 하니까 혈압도 정상이에요. 혈압약 다 떼더라고 하나 넣고. 하지만 유울순 씨는 걷기 운동 때문에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었다. 협심증인 줄 모르고 무리해서 걷기를 한 것이 원인이었다.